제가 살던 동네에서 PC방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겪은 일입니다. 저의 가족은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집안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외진 동네로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들도 그 동네가 흉흉한 곳으로 소문이 자자하다며 호신용으로 칼이라도 들고 다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부모님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는 마음뿐이어서 동네가 어떻든 큰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사를 끝낸 뒤 대학 학기가 시작하기 전이었기에 아르바이트를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PC방에서 야간 알바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동네에는 PC방이 2개 정도 있었는데 하나는 꽤 큰 편이었고 생긴 지 얼마 안 된 신설 PC방인데 비해서 다른 하나는 골목 1층에 자리한 허름하고 조그만한 PC방이었습니다. 다행히 생긴 지 얼마 안 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그곳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가게가 깔끔하고 사장님도 젊으셔서 야간 수당도 주신다길래 등록금은 충분하겠다 싶어서 좋아했던 기억이 나네요. 일하면서 힘들었던 점이라곤 술 마시고 온 손님들의 토사모를 치우는 정도였죠. 그날은 유독 한가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밤 11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근무를 했는데 평소 새벽 2시에서 4시쯤엔 야간 단골 손님이나 술 취해서 자다 가시는 손님들이 꽤 있었는데 그날은 새벽 1시부터 손님이 뚝 끊긴 상황이었어요. 속으론 슬슬 오픈빨이 떨어지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며 카운터에 앉아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새벽 3시쯤에 드디어 손님이 오시더라고요. 문에 달린 종소리가 울리길래 반가운 마음에 어서오세요 하고 인사하다가 굳어버렸습니다. 한 여자였는데 키가 180cm는 되어 보였고 생김새 또한 굉장히 기이했습니다. 머리는 산발에다가 화장은 더욱더 기괴했어요. 얼굴을 하얗게 분칠한 채 아이라인을 눈두덩이 위에까지 덕지덕지 바른 데다가 입술을 빨간 립스틱으로 범벅을 했더라고요. 볼에는 보라색, 파란색 섀도우를 덕지덕지 칠해 놨는 데다가 옷도 뭐가 묻었는진 몰라도 엄청 더럽고 정체 모를 낙지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입을 살짝 벌린 채 눈동자만 살짝 굴려서 저를 쳐다본 뒤 구석진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고선 컴퓨터도 켜지 않고 까만 모니터만 한참을 쳐다보더라고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뭔가 싶었습니다.
일단 저는 최대한 태어난 척 영화를 다시 재생시키고 그 여자를 주시했습니다. PC방 카운터에선 손님들이 뭘 하고 있는지 카운터 PC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자는 한 20분 뒤 컴퓨터를 키더니 이상한 사이트로 접속을 하더라고요. 그 사이트에는 처음 보는 언어와 특수 문자가 가득했습니다. 진짜 뭐하는 여자인가 싶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싶었는데 괜히 멀쩡한 사람이면 어떡하나 싶어서 일단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몰라 사장님에게 이상한 손님이 왔다며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고개를 들었는데 여자가 어느새 카운터 앞에 와 있었습니다. 입이 찢어질 듯이 기괴한 웃음을 지으며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진짜 그 순간은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요. 당황해서 눈이 마주친 채로 있었어요. 그러다 여자가 갑자기 뒤로 돌아 막 뛰며 PC방 자리마다 돌아다니며 손뼉을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막 중얼거리면서 말이죠. 그러곤 이상한 춤을 추는데 춤 모양새가 정말 소름 돋았습니다. 천천히 자신의 팔을 비틀더니 목을 꺾으려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범벅이 된 채 알바고 뭐고 PC방을 뛰쳐나가 국밥집 앞에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술 취한 손님입니까? 돈을 안 냈습니까? 라는 질문만 해대고 다시 설명해도 그런 사유로는 출동할 수 없다는 말만 해댔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사장님께 연락했더니 다행히 바로 오신다고 했어요. 사장님도 한 동네에 살아서 5분 안에 오셨고 함께 PC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PC방에 들어가니 그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고 야간 단골 손님 2분만 앉아서 게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손님들에게 이상한 여자 손님 못 봤냐 여쭤봤지만 아무도 못 봤다고 하셨어요. 사장님은 그냥 먹튀 손님이었던 것 같다며 괜찮다고 저를 다독여 주셨죠. 그러곤 사장님과 함께 CCTV를 확인했습니다. 분명 CCTV에 여자가 찍혀 있을 테니까요. 근데 그 여자가 문을 연 그 순간부터 갑자기 파란 화면이 뜨더니 사장님과 제가 들어오는 장면으로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PC방엔 CCTV가 총 8대인데 여자의 모습이 하나도 안 찍힌 겁니다. 사장님도 당황하신 듯 보였고 일단 오늘은 일찍 들어가라며 집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집에 와서도 절 보며 기괴한 웃음을 짓던 그 여자가 잊혀지질 않아 잠을 설쳤습니다. 그 다음 날도 PC방에 출근을 하긴 했지만
또 그 여자가 올까 무서워서 계속 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사장님께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알바를 그만뒀습니다. 저만 그 여자를 받고 증거가 없어 답답했지만 어느덧 개강하고 대학 생활을 하다 보니 그 기억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러다 여름방학이 됐어요. 저는 친구와 공장 일용직 알바를 하다가 그 공장에서 일하던 한 아저씨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저씨가 제게 어디 사느냐고 물어보시길래 동네를 이야기했더니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아저씨가 어릴 때 한때 살았던 곳이라면서 말이에요. 그땐 논밭과 산뿐이었다고 하시며 요샌 어떠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다 그 동네에 있었던 일본인 무당 이야기를 아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모른다고 했더니 아저씨가 어렸을 적 동네 뒷산에 정신나간 일본인 여자 무당이 살았다는 거예요. 미치기 전엔 꽤 유명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았는데 정신이 나간 뒤로는 점점 끊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후로는 가끔 뒷산에서 무당이 이상한 춤을 추는 걸 봤다는 어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지역 개발 때문에 뒷산을 허물게 되었는데 그때 그 무당의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산에서 굴러떨어진 건진 몰라도 온몸에 관절이 다 꺾인 채로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시체가 웃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아저씨도 동네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엿들은 건데 기괴한 이야기라 아직도 안 잊혀지지 않는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때 PC방에서 봤던 여자가 떠올랐습니다. 아저씨가 말해준 무당의 생김새와 행동들이 그때 그 여자와 상당히 비슷했거든요. 그날 아저씨에게 그 이야기를 들은 후로는 잊고 있었던 여자의 얼굴이 문득 떠오르네요.